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지난달 30일 형사합의 23부 조병구 판사가 김용에 대해서 징역 5년을 때리면서 법정 구속을 하면서 뿌리 깊은 부패고리다, 지방 토호와 유착한 지방 권한을 갖다가 사적으로 악용한 아주 뿌리 깊은 부패고리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조병구 판사의 선고문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대장동 등 이 일대에서 벌어진 부동산 비리 행정에 김용이 개입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량에 감안했다 이런 게 나옵니다. 이 김용이가 성남시 일대에서 벌어진 이런 부동산 부패 비리에서 직접 관여한 부분은 많지 않다. 즉 다시 말해서 개인이 그 뇌물을 받고 그 다음에 업자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받아서 이재명의 대선 경선 때 그 부정한 자금을 전달한 이 부분은 이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을 설명을 한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 비리 행정에 관여한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얘기가 좀 들어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이 부동산 비리 행정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인허가 관자는 이재명이죠. 시장은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이 조병구 판사의 김용에 대한 이 선고문 이걸 잘 뜯어보면은 결국 이런 성남시 일대에서 벌어진 이런 추악한 부동산 비리 행정, 그 다음에 업자와의 유착, 검은돈 수수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이 몸통 수혜자는 바로 이재명이다. 이걸 때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그 측근들 관련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여러 군데서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늦게 이렇게 재판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엄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지금 조병구 판사가 바로 이 김용이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김용에 대해서 이러한 선고를 때리게 되면 결국 이재명에게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이 조병구 판사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바로 김용이 받고 있는 이 혐의가 이제 크게 두 가지였죠. 뇌물하고 또 하나는 부정한 업자로부터 받은 대선 경선 불법 자금. 그 후자는 바로 이재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인정을 하는 그런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재명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재명의 어떤 부도덕한 부분들, 불법 자금 수수, 더군다나 이건 대선 경선이기 때문에 당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상당히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조병구 판사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증거대로 이렇게 판결한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치권 눈치 안 보고 상대가 제1당의 대표고 한때 대선 후보에 나왔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판사가 자신의 주어진 직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고를 내린 것이라 볼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이재명 관련된 재판이 좀 곳곳에서 33부, 34부 등등 여러 군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상당히 자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조병구 판사의 선고문에 또 하나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지금 김용 관련해서 위증 정황이 인정된다. 이 선고문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김용의 재판 중에 느닷없이 경기시장상권진흥원장이라고 하는 이홍우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이 인물이죠. 이 인물이 나와가지고 한 발언이 지금 이제 위증으로 드러났죠. 본인이 자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 조병구 판사가 선고문의 언급을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 이홍우란 자가 이 단순한 인물이 아니고 바로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이번에 이 조병구 판사 이 판결문에도 언급이 된 이홍우의 재판정에서 나온 재판정에서 행한 위증,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김용이 연루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김용이 받고 있던 이 혐의가 이재명과 직결되어 있는 이런 혐의였다는 사실을 볼 때, 그 다음에 이 김용이 바로 이재명의 왼팔 오른팔에 해당하는 핵심 측근이라는 사실을 볼 때 이 김용 재판에서 느닷없이 나온 이홍우 씨의 이거 위증은 이건 결국 배우가 김용을 넘어서 결국 이재명 캠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홍우 씨가 이재명 캠프에서 민노총을 담당하는 비교적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병구 판사의 이런 판결문에도 이 부분을 따로 언급한 것은 이 상당히 무게가 있는 이런 언급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이제 1심 선고문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위증 교사 이 배우에 대해서 좀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들의 이 수사와 재판을 하면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바로 위증과 위증 교사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이재명 본인도 위증 교사로 해서
지금 역시 이제 33부에서 앞으로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선거법 재판 34부에서 받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거짓말이죠. 그것도 보면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이게 거짓말을 사실상 그 회유 협박한 이런 내용도 지금 다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부지사였던 이화영도 자신의 그 뇌물 관련해서 위증을 교사한 이 부분도 지금 드러나가지고 증거인멸 위증을 교사한 부분이 드러나서 그 부분도 지금 검찰이 지금 이화영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김용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그래서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재판부를 기망하는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병호 판사가 이 부분을 특별히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을 함으로써 지금 이제 검찰이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한때 수사를 하다가 잠시 멈춰져 있는데, 자, 과연 이 위증의 몸통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좀 속도를 낼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용의 변호인은 내가 무슨 이렇게 연락을 했다라고 얘기는 하면서, 그러나 내가 위증을 강요하거나 뭐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김용의 변호인의 이런 얘기는 결국 김용의 변호인이니까 김용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김용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위증교사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추가될 수 있고 추가 수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김용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보석도 힘들어집니다. 이제 항소심 단계에 들어갔는데 보석 청구하려고 해도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증거인멸 위증으로 해서 지금 이제 법정 구속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자신의 혐의가 더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자기가 벗어나려고 하면 사실은 이용우 씨의 위증 교사의 배우는 내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이다. 대선 캠프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한 것이다. 이걸 실토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곧바로 이재명을 겨냥하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이제 검찰은 이제 김용이라든지 김용의 변호인들을 이제 그렇게 해서 수사라고 압박을 해서 과연 진정한 배우가 누구냐. 지금 이용우 씨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자기가 위증을 했다. 이거는 실토를 했습니다. 법정에서 실토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배우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조병구 판사가 이걸 수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담은 판결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의심이 가는 자는 이제 김용을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대선 캠프의 관계자들, 그 다음에 이재명까지로 의심의 시선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김용이 입을 열 경우에 이재명 본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판에서 위증이 일어났기 때문에 요건 이재명도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 2021년도 5월 3일 날 유동규 사무실에 김용이 찾아가 가지고 1억을 받았다고 하는 그날에 업무 협의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했다고 지금 이용우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당연히 남아 있어야 할 이 김용의 자동차의 주차장 출입 내역이 수원 컨벤션 센터에 남아있지 않다. 이상하다. 거짓말이다. 이걸 꼬집으면서 따라서 이용우하고 또 같이 있었다고 하는 신 씨의 사실 확인서는 믿기 어렵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워낙 이재명과 김용과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건 말고도 예를 들어서 뭐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또 이화영도 그렇고 이재명의 혐의와 직결되어 있는 그런 피고인들이 여기저기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 모두에서 위증교사 재판방해 재판부 압력 이런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이제 수사를 하다가 이제 이들 민주당 세력들이 워낙 저항을 하고 뭐 황당한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수사가 조금 이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1심 판결에서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사실상 이재명을 겨냥한 배후에서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위증을 교사하고 지시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자, 이렇게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